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경선 결과가 나왔죠. 자, 올 것이 왔습니다. 가장 극과 극이 만난 거예요, 지금. 홍준표와 한동훈이 극과 극이 아니고, 김문수와 한동훈이 사실 극과 극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도 대조적이고, 스탠스 자체가 완전 반대예요. 안철수는 어차피 여기서, 빅3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논외로 치고요. 이번에는 3명이 그야말로 초접전을 펼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 특징이 있었죠. 한동훈이 1위 하는 여론조사가 있었고, 주로 메이저 여론조사 기관에서 쏟아냈죠.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한동훈이 1위 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파 혹은 약간 보수적 색채가 있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김문수가 상당한 차이로 1위를 하고 있었고, 홍준표는 그 중간쯤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양쪽에서 1위 하던 사람이 둘 다 지금 올라갔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결과가 됐다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요. 상당히 이제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는 됐어요. 그러나 한동훈을 이렇게 결선에 올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파 내부의, 보수 내부의 그 어떤, 울림이 있었는데,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무산됐죠. 누리PD가 예측을 했잖아요. 한동훈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래서 홍준표를 찍기 시작하면은 김문수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자칫하면 그래 될 수도 있었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한동훈 탈락하고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보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한동훈 올라오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번에 이 결과 발표하는 것을 보고 이게 최종 또 이게 발표도 아니잖아요. 두 사람 간에 또 대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준표의 마지막 정계 은퇴 짤막한 어떤 그 말이 정말 여운을 남기네요. 자, 이로써 나의 정치 인생은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총총히 사라지는 모습, 좀 짠한 느낌이 듭니다. 한번 기회가 크게 왔었죠. 오기는 왔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는 참 분류를 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이죠. 이 홍준표 지지층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도 그래서 자기가 말을 할 때 홍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극찬하는 발언을 했잖아요. 자기가 미리 홍준표를 알았으면은 홍준표계가 되었을 것이다. 홍준표를 사부로 모시고 정치를 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엄청난 아첨이지 사실은. 그렇다고 홍준표가 한동훈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은 앙숙처럼 보였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고려하고, 안철수 표가 또 어디로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철수의 기본, 스탠스를 보게 되면 한동훈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만, 안철수도 이번 이 도전으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을 미래의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면 김문수를 밀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 노선을 떠나서. 자, 아무튼, 이 탈락한 두 분에게는 정말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홍준표 같은 분은 정계 은퇴하지 말고, 어쨌거나 이제 대구시장에서 사퇴했으니까요. 곧 또 지방선거 열립니다. 지방선거 또 나가셔서 또 당선되실 수도 있잖아요. 저런 분은. 이제 그런 길을 가시기 바라고. 자, 김문수 대 한동훈. 이 두 사람의 대결은 정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측 불허입니다. 제가 지금 이 중계하는 채널 내 영상하고 국민의힘 TV하고 동시에 이렇게 틀어놓고 봤거든요. 실시간 조회수가 5만 이상 나오고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 그런데 거기 댓글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한동훈 당선 바라는 댓글이 제일 많더라고. 한동훈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당원들이에요. 그 한동훈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지난번에 당대표 될 때 63%로 어쨌거나 당선됐잖아요. 그 전후해가지고 그 전에 많이 국민의힘으로 대거 입당을 했습니다. 지금 당원들 중에는 제가 볼 때요. 한동훈 지지하는 당원들이 만만치 않게 많아요.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는 정말 비상이 걸렸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라리 홍준표하고 대결하면요. 이길 가능성이 컸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훈하고 대결할 때는 그야말로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그냥 김문수가 됐다, 1등
확정이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낼 수도 있는 제가 논평이지만 그렇게 말하기에는 그건 너무 낯간지럽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올라왔던 그 지지율 조사 보십시오. 계속해서 올라왔다니까. 어느 시점부터 내려가지를 않았어. 계속해서 올라왔다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지지율은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가 한동훈을 지지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이야기고,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이제 된 거죠. 지금 김문수, 한동훈 중에 누가 1위를 했을까? 정말 궁금한데 말이죠. 이런 걸 발표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석연치 않다라고 이제 봅니다만, 팽팽했을 것으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홍준표도 한 20 몇 프로 하지 않았겠어요? 저 두 사람은, 한 사람은 40% 가까이 갔을 겁니다. 한 30, 한 5, 6%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이 김문수인지 한동훈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둘이 그야말로 막상, 이런 식일 겁니다. 자, 경선 결과가 이게 최종 결과가 아니고 또 이걸 한다 그래도 이 중에서도 한 명을 골라낸다 그래도 또다시 단일화라고 하는 또 마지막 관문이 또 기다리고 있죠. 한덕수라고 하는 거기에 또 빅텐트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국민의힘 최종 경선 진출 4달 3일 후보 선출하는데 이 두 사람이 또 토론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 토론하게 되면 김문수 후보가 프레임을 잘 짜야 됩니다. 어차피 말싸움에서는 안 돼. 김문수 후보는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원고를 갖고 읽을 때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는데 이제 이 두 사람이 결정되고 나서 마이크가 같잖아요. 개인이 소리만하게 들리죠. 잘 안 들리죠, 여러분. 일부러 그냥 볼륨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 이분이 애드립을 치게 되면은 생각을 하면서 말할 때는 큰 소리를 말을 못하는 거야. 김문수 이분이.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지금.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그 밖에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는 정상적으로 볼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의 볼륨에 비해서 김문수 이분의 목소리는 한 20%, 30%밖에 안 돼요. 너무도 작아 목소리가. 개미 소리야 그야말로. 이거는 제가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애드립을 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항상 메모를 여러 가지 해놓고 다녀야 됩니다. 잠깐 보면서 읽어야 됩니다.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이 진짜 배기가 있거든요. 김문수 이분은 어쨌거나 과거에는 좀 덜했지만 언어 자체가 굉장히 이게 뭐랄까 투박한 맛이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이런 거 화려한 어떤 용어 단어 이런 걸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어떡합니까?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근데 한동훈은 그 반대적으로 화려하잖아요. 여기는 순발력도 빠르고 완전히 대조적이야 이 스타일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정신이라든가 걸어왔던 길이라든가 뭐 통찰력이라든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내용물들은 뭐 게임이 안 되죠 사실은. 김문수의 압승이지 사실은. 그런데 현대 정치가 그런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 솔직히 말할게요. 현대 정치는 이미지 정치예요. 그리고 포퓰리즘입니다. 이 두 개로 선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 이재명. 저쪽은 포퓰리즘으로 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이게 퍼주기 엄청나게 퍼주기를 해가지고 뜬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미지 정치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 이게 한동훈이라니까. 이미지 빼고 여기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친구도 사실은.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김문수 후보는 이미지 정치도 아니고 포퓰리즘도 아니고 현대 정치에서 먹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 결선에 올라갔던 것은 너무도 걸어왔던 길이라든가 지향하는 길,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떤 그 가치관, 국가관,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과정 1대1 진검승부잖아요. 한동훈이 토론은 능란한 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프레임을 잘 짜야 됩니다. 정치, 국내 정치 이슈를 갖고 한동훈하고 붙으면 안 돼요. 김문수의 장점은 정책입니다. 정책을 갖고 이야기해야 돼. 설사 국내 정치 이야기를 한다 그래도 국내 정치 이야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약점도 찌르지 마세요. 찔러봐야 헛방입니다. 홍준표가 이번에 찔렀다가 오히려 손해봤다니까. 한동훈이 가발, 뭐 여기 이제 키높이 구도 그거 아는 사람 다 알아. 본인 스스로 뭐 확인을 안 해주니까
뭐 어차피 이제 더 이상 그때 진행하기가 힘들어요. 김문수 후보는 그런 네거티브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하지 마세요. 그냥 포지티브, 긍정의 대기를 펼쳐야 되고 걸어왔던 길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김문수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또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비전과 통찰력을 갖고 한동훈을 다스려야 됩니다. 분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분내기를 잡으려고 네거티브를 들어가면 안 돼요. 한동훈 후보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역효가 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요, 항상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라 그러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건 정책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도덕성, 그리고 청렴성 이런 것도 상당한 강점이 되겠지만 한동훈은 공직자로서 그런 것이 별로 두드러진 게 없어요. 본인에게는.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으로 간다. 공약으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을 통해서 한동훈을 비판하시고 김문수 자신의 공약이 얼마나 좋은 공약인지를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토론회를 거칩니다. 이 토론회가 일종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네요. 일단 김문수 후보께서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다. 정책으로 승부 건다. 미래 비전을 갖고 승부 건다. 그리고 목소리를 다듬어서 좀 큰 소리를 내야 된다. 요런 정도를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로 하게 되면 이미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일제히 우리 언론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말이죠. 제가 오늘도 한동훈 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 엄청나게 키높이 구도 높은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전체 화면 찍는데도 보일 정도로 얼마나 높은지 말이죠. 김문수 후보도 키높이 구도 신고 왔어요. 10cm 신고 오시라고. 키가 비슷하게 보이도록. 그래도 되겠더만. 사실 홍준표 후보가 말이죠. 한동훈에게 그걸 검증하려다가 못했잖아요. 일단 운을 뗐는데 자기도 쪽팔리는 이제 그 말을 못했거든. 그런데 방식이 잘못됐어요. 청년의 꿈에서 이런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가야 됩니다. 키가 180cm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한동훈 후보 과거 키가 180cm로 알려졌는데 180cm 맞습니까? 이렇게 다 물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가발 이야기도 가발이라고 하는데 가발 맞아요? 딱 불러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한동훈이 어떻게 말을 못할 거야. 버벅거릴 겁니다. 근데 그런 기회가 다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그걸 갖고 힘드니까 보기도 이제 자신도 그런 이야기 하자니까 조금 뭐 이렇게 저어됐겠죠. 그러니까 뭐 이러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던 거죠. 근데 180cm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과거에 180cm로 다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게 자칫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인터넷에 한동훈 180cm 그게 없더라고. 사라졌더라고. 근데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은 저쪽에서는 그것까지도 아마 걸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고려하시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예상대로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한동훈 올라온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표 될 때 63% 찍었을 때 말이죠. 그때 당 안에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 중에 계엄 사태, 탄핵 사태 거치면서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대로 많이 남아있어요. 거기 그대로. 그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당원들 이 투표율이 50%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의 특징은 저 개딸하고 비슷하게 똘똘 뭉친다니까. 투표율이 높아, 저 사람들이. 그래서 김문수 쪽이 당심이라든가 이런 데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에 만났다 생각하시고 그야말로 모든 걸 걸고 이렇게 승부를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완전한 한덕수와 단일화를 지금 추구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다소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혹은 이 김문수만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다른 어떤 관망파들도 꽤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선택할 때는 그 단일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동훈은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한다라고 말을 한두 번 하다가 그 뒤로는 싹 감춰버리고, 왜냐하면 이 조사를 해보니까 한덕수 대 한동훈 이런 거 해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 한덕수가 70, 한동훈이 21인씩이야. 비교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단일화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중간에 단일화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도 그것은 그냥 일종의 작전일 수가 있다. 일단 표부터 얻고 보자라는 임시 변통일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의 단일화는 진짜고 한동훈의 단일화는 임시 방편이다. 뭐 그런 식으로 둘러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아무튼 상당히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그야말로 이제 초접전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양극이 서로 만난 겁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으로 대표되는 저 어떤 흐름은 기존의 국민의힘, 기존의 보수와는 다른 새로운 보수, 새로운 국민의힘 이런 것을 요구하는 세력이에요. 저기는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아는 정통 우파, 자유 우파 이런 게 아니에요. 거의 중도 우파, 실용 우파라고 합니다만, 실용 보수라고 합니다만 중도 우파에 가까워요. 실용을 내세우죠. 저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그 실용. 그런데 이명박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 한동훈은. 자, 아무튼 여기서 정통 보수의 맥을 계속 잇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주인이 누구임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입증하려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지금부터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주변에 이제 조직이라든가 지지층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야말로 약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겠죠. 김문수 후보의 약점은 딴 거 없습니다. 한동훈에 비해서 너무도 이게 그 투박하고 약간 이렇게 올드한 버전이 지금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그것은 사실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로서 결정할 때, 판단할 때 중요한 이슈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 TV 토론이 너무도 중요한 과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정치, 포퓰리즘. 어차피 국민의힘에서는 포퓰리즘은 안 하잖아요. 남아있는 건 이미지 정치거든. 그 이미지 정치를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책으로 한동훈과 일합을 겨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소리 계속해서 관리하시고 말을 할 때 일정한 소리 이상 목소리 톤이 나와야 됩니다. 너무 작게 말이 나오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안타깝다니까요. 보고 있는 사람들이 애가 쓰인다고. 이제 그런 목소리에 대한 조절. 각별히 그 사모님께서도 어떤 처방 같은 게 좀 필요할 겁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자, 이 정도 일단 하고요. 이 관련 이야기는 다른 걸로 한번 또 이렇게 갖고 나오겠습니다. 홍준표의 정계 어인트서는 이거는 생각할수록 좀 먹먹합니다. 가슴이 좀 이렇게 찡하네요.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